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고 이 나쁜 시기에 굉장히 빨리 극복을 한 모습인데 해외 증시가 또 하락했기 때문에 요 떨어지는 추세 자체는 거스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뭐 이렇게 주저앉고 근데 이걸 잘 버티고 이제 상승 주기로 돌아서면 그러면 뭐 위에서 버티다가 가는 거하고 비교하면 그러면 좀 부족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시장의 이 악재의 강도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 그러니까 상황에 나쁜 악재하고 비교했을 때 시장이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구해봤는데 장점이라고 한다면 제 생각만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거의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를 굉장히 오래 했고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을 읽고 거기에 맞춰서 한다면 분명히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믿는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 오래되신 분들께 또 의견을 구해봤는데 지금 대략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분명히 엄청난 위기 상황인데 이 위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발현이 되고 또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옛날 금융위기라고 한다면 이 사진이 옛날 금융위기의 사진은 요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금융위기라고 한다면 요 사진 이렇게 은행에서 돈 찾으려고 이 사진이 이제 핵심이고 왜 광고가 이렇게 많지? 그리고 최근에도 뭐 이런 거 우리 IMF 때도 그랬지만 이런 모습 이런 게 이제 이 뱅크런이고 또 서로 이제 돈을 먼저 찾으려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냐면 시간이 많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아는 사람들 거 먼저 와서 아는 사람들 거 해주고 뭐 자기 거 먼저 빼고 뭐 빼고 여기 줄 서 있는 사람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고 이 일종의 금융에서도 불평등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다 먼저 빠져나가 버리니까 에이 망하든 말든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인터넷 뱅킹, 폰 뱅킹 이런 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줄 서가지고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찾아가고 그 사이에 자기들 거 빼나가고 이런 게 안 되고 인터넷 뱅킹으로 한 방에 다 나가 버립니다. 돈이 이런 식으로 돈이 한 방에 나가다 보니까 뱅크런이라는 게 뭐 길게 줄 서 있어서 대중 심리가 전반적으로 무너지고 이런 차원 어떤 이 공포의 확산이라는 개념에서 일종의 차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더 큰 파장이 있을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크게 센 게 팍 떨어져 버리니까 그리고 인터넷 뱅킹으로 다 찾아가 버리니까 이 안에서 누구를 뭐 배려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당장 이 결정권자들이 이해 당사자가 되는 거니까 이 문제 극복에 좀 더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돈이 옛날처럼 조금씩 이렇게 뱅크런이 일어나고 줄 서 있고 이게 공포의 확산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한 방에 푹 나가버리니까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위기라는 게 공포가 확산되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 환경 자체가 바뀌었고 그리고 과거의 경험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이게 맞을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게 맞을 건데 그거조차도 이제 뛰어넘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앞으로 큰 위기가 와서 시장이 완전히 망가지고 박살 떡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근본적인 건 그렇습니다. 이 채권에 대한 평가 이익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돈이 그만큼 인출이 되면 이 채권을 팔아서 줘야 되고 이 주는 과정에서 손실이 확정이 되어 버리니까 은행의 건전도가 나빠지고 전반적인 금융위기 확산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확산하는 이런 상황을 빠르게 수습하려면 정책이 나와야 되고, 말씀드렸듯이 이런 인터넷 뱅킹, 폰 뱅킹 이런 환경적인 변화로 인해서 아주 신속한 조치가 없으면 당장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빨리 개입을 하고, 특히 거의 뭐 개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유명한 스위스은행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1%밖에 안 됩니다. 1%밖에 안 되고 무개입주의인데 바로 조치가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한 방에 다 나가니까. 이게 금융강국에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국 런던이 금융으로 100년 이상의, 아주 오랫동안 이 금융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도시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한 방에 다 나가서 100년 이상 쌓은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중국처럼 통제가 강력한 국가들은 오히려 지준율을 인하하는 등 완화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제가 제도적으로 통제가 안 되지만 군중 심리 그리고 국민성으로 인해서 통제가 가능한 일본 제로 금리입니다.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마이너스 0.1%입니다.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이 서구 자본주의의 이 통제 불가능한 부분이 자정작용이라는 건 있지만, 근데 과거에서부터 역사적으로 이 자유방임이라는 게 정부 주도의 통제 그리고 무익한 경쟁을 피하는 이런 구조하고 비교했을 때 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맨날 앞서 있어서 여유 부리다가 추격해오는데 추격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뭐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도 보면 중국이 그런 통제 경제를 바탕으로 미국을 추격하니까 미국도 어쩔 수 없이 중국 못지않은 그런 정책을 내놓습니다. 반도체 보조금이라든지, 그리고 인플레이션 방지법이라든지. 유럽도 뭐 자유무역 어쩌고 하더니 결국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핵심 원자재법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통제하는 쪽이 이긴다라는 거. 그리고 금융위기도 결국 정부의 통제가 없으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걸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조치가 들어가야 되고, 그 신속한 조치를 할 만큼 금융에서의 이제 이 대응들이 너무나 빨라진 겁니다. 줄 서서 은행 가서 줄 서야 되는데 다음날 직장 출근해야 되면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뱅크런에는 이렇게 줄 서 있는 광경들이 보고 내 돈도 찾아야 되나 내 돈도 찾아야 되나 이런데, 정신없이 보내는 사람들은 보내고 이거 위기인데 하고 돈 찾아가는 사람들 찾아가고, 그러면 정부가 이 빈 유동성을 채워줘서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이 사람들은 그냥 아무 일 없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아무 일 없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빨리 수습이 돼서 그렇지. 자,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이제 과거의 경험이 있고 이런 빨라진 상황, 이 환경에 맞춰서 정부가 신속한 조치를 내놓는다. 여기에 믿음을 갖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면 세 가지에 중점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데,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이 1.6%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잠재 성장률도 떨어지고 일본처럼 장기 불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인구 감소의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일본이 우리하고 경쟁을 하면서 좀 타격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경제 규모가 한국은 일본보다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타격을 받은 부분이 크지 않지만, 중국하고 경쟁해야 되는 한국은 이 경제 규모의 격차가 크고 인구도 거의 20배 정도 되니까, 20배가 아니라 거의 한 25배 정도 되니까 25배. 이렇게 되니까 이 경쟁 자체 환경이 일본이 겪었던 경쟁 환경하고는 난이도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령화 그리고 이런 중국하고의 경쟁, 그러면서 다행히 순채권국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독자 통화 정책이 가능하다. 이걸 종합해 봤을 때 아무리 지금 금리가 높아도 도저히 떨어질 것 같지 않아요 생각해도 결국은 제로 금리를 하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빨리. 그럼 이 과정에서 한 번의 자산 시장의 상승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당장 재미없고 앞으로 한 몇 년은 재미없을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감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D램 점유율이 45%까지 올라갔습니다. 곧 50%를 돌파할 기세인데, 낸드 쪽도 상황은 어렵지만 점유율이 33.8%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D램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D램 낸드 같이 가면서
어떻게든 버틸 텐데 일본의 키옥시아 같은 경우는 랜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될 가능성이 크고 샌디스크도 마찬가지고 웨스턴 디지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결국 디램 업체들이 낸드까지 같이 가는 이 낸드까지 같이 가면서 양 시장이 정립이 되고 한 번은 또 반도체 가격이 올라서 크게 흥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요거 제로 금리로 가면 뭐 주택담보대출 0.3%다. 이 유동성이 국내에서 돌 텐데 그리고 이 해외 투자가 국내로 컴백하는 일이 생기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선진국, 신흥국 비교했을 때 선진국이 신흥국보다 수익률이 많이 떨어질 겁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컴백하는 자금이 늘어나고 그러면 결국 유동성으로 한번 또 그리고 유동성을 뒷받침할 만한 기업의 실적 지금 삼성전자 거의 적자 전환할 거지만 한 2, 3년 후에는 일찍이 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흑자가 날 것이다. 예, 그 시기를 생각하면 아직까지 큰 장이 한 번은 남아 있을 것이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내가 죽기 전에. 예, 그리고 주기로 봤을 때는 10년 안에 한번 큰 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빠르면 이제 그 제로 금리로 가는 시점에 한 2025년 정도에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우리가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있을 거니까 예, 지금 나쁜 시기는 그걸 생각하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예, 그러면서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계속 우리 자산을 축적해 나가고 더 투자를 해 나갈 수 있게 예,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게 바른 대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사실 정말 이 살다 보면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겪은 바로는 이 좋은 분, 나쁜 분, 예,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먼저 베풀고 그걸 이제 또 잘 알아주시는 분들은 남고 예, 먼저 베푸는 걸 또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관계가 단절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제 주변에 좋은 분들만 남았습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능력이 굉장히 부족하고 예, 그리고 뭐 사고도 많이 칩니다. 모르는 거 막 무턱대고 이제 덤비니까. 예, 그러면 그 과정을 수습하는 부분에서 결국 제가 혼자면 수습이 안 될 텐데 예, 좋은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수습이 되고 예, 그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우리 태양광이 아마 제가 제시하는 이 구조 이상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왜? 내가 왜 공짜로 그 법인 그 세무를 처리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인허가 이런 걸 이 법인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 시간을 써야 되는지, 내가 왜? 내가 이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이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나올 거고 아마 앞으로도 없을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나도 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나도 돈 좀 벌자 이렇게 나오는 순간 이게 다 깨집니다. 그럼 그게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하고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네가 실수를 해도 우리가 참여해서 같이 잘 해보자 이런 분들이 나 좀 먹을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깨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는 우리밖에 나올 수 없고 앞으로도 변치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왜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지 모르지만 정말 모르는 다른 데서 수익을 가져온다. 이건 당연히 기쁜 일이고 재밌는 일이고. 근데 만약에 제가 우리 가족한테 뭔가 수익을 가져온다. 뭐 이 돈이나 저 돈이나 뭐 다 같은 돈인데 이런 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심리가 이 심리입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여기서 남아봤자 우리 전체에서는 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뭔가 회비를 받고 이런 것보다는 주식 투자를 해서 뭔가 수익을 내는 이런 걸 훨씬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이 구조는 깨지지 않을 거고 다른 쪽에서 예, 흉내를 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여기서 가져갈 돈 안 가져가기 때문에 이 수익률이 나오는 거라서.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사실 이 본질적인 부분을 벗어나가지고 조금 걱정은 했습니다. 쓸데없는 얘기만 한다고 생각하실까 봐. 네, 감사합니다. 아, 요 태양광 하는 것도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더 잘하기 위해서. 예, 그런 목적이 아직은 큽니다. 우리가 태양광으로 승부를 보겠다 이게 아니라 태양광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식 투자가 훨씬 더
보완이 되고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거.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열이 아니고 광, 태양광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같은 영향을 조금 받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 감사합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 조금 동떨어진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시면 이게 이해가 쉬울 텐데, 자, 우리가 일본인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일본인이 아니라, 자, 일본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 엔화가 강세입니다. 과거에는 엔화가 계속 강세가 될 거니까 억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베개는 할 때 해외 투자를 해서 성과를 냈지만 들어올 때 되니까 엔화가 80엔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달러당 80엔이 돼 있습니다. 엔화 가치가 오르는 바람에 이 해외 투자한 게 환 손실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엔고가 계속되는 현상이었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어느 정도 제약을 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엔화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엔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해외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수익과 환차익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그런 환경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전에 비해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규모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3%입니다. 연. 예, 그리고 일본이 뭐 빈집이 늘어나고 뭐 그런 노령화가 계속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일본에서 이런 시골에 해당되는 얘기고, 일본 거점 도시들은 보면 계속 집값이 오르고 계속 또 신규 주택이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 뭐 0.3%, 그리고 신용대출이 한 1.2% 정도 되는데, 주식 투자가 아니라 엔화가 강세니까 상대적으로 엔화 외에 다른 돈이 쌉니다. 예를 들어 달러를 비교를 해보면 엔화 강세일 때 달러가 약세입니다. 달러가 약세라는 건 달러가 싸다는 얘기입니다. 달러가 쌀 때 0.3%짜리 대출을 받아서 채권에 투자를 합니다. 근데 미국 채권이 지금 뭐 3%에서 5% 정도 되니까 0.3% 빌려서 3% 5%인데 엔화 강세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약세로 되면 환차익이 나오고 여기 채권 수익도 나옵니다. 그냥 뭐 손쉽게 무이용으로 돈을 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엔화 가치가 회복이 됐을 때 앞으로 계속 회복이 된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런 거였기 때문에 엔화 가치가 회복이 됐을 때 더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고, 엔고라는 게 거의 추세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줄었습니다. 근데 이게 바뀐 환경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엔화 가치가 이제 옛날처럼 추세적으로 계속 강세일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제 일본 사람들도 일본 국채를 믿지 않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돈 버는 족족 일본 국채를 샀습니다. 일본 은행에 0.1% 예금을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엔화 가치가 계속 돈이 찍어내는 거에 비해서 묶이는 돈이 많기 때문에 엔고가 계속 이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회복이 되면 앞으로 계속 회복이 될 거다, 환차손이 발생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가 줄었던 건데, 지금은 이제 일본 엔화 가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오히려 회복됐을 때 투자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일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엔화 가치가 회복됐을 때 엔캐리 트레이드가 가능한 것뿐만이 아니라 많이 늘어날 것이고, 엔캐리 트레이드가 늘어나게 되면 엔화를 많이 찍어내는 상태에서 해외 투자가 늘어납니다. 자, 그럼 해외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일본 환시장에 엔화를 던지고 달러를 사고, 엔화를 던지고 유로를 사고, 엔화를 던지고 원화를 삽니다. 엔화를 던집니다. 그러면 엔화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설명하는 능력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질문을 계속 받아야, 그 태양광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질문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그 전에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런 것까지 설명을 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이 내용은 당연히 설명이 필요 없다라든지 아니면 아예 잊어버린다든지 등등 해서 제가 설명이 부족하기도 하고 설명하는 능력도 좀 떨어져서 그런데 제가 방금 설명드린 부분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건지 예, 안 되시면 질문을 주시면 제가 추가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예. 아, 샤프내고 기능하시는 거. 예, 인생에 정답이 없으니까 예, 좋은 계기가 돼서 더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설명드렸듯이 금융위기에 대한 가능성이 크지 않고 만약에 있더라도 신속한 조치가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비엠 예, 매도한 거 예, 매도한 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요거는 차트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요 차트로 대응을 하는 부분 보시면 자, 이제 고점에서 떨어집니다. 제가 매도한 자리가 여기였으면 참 좋았겠지만 이건 결과론적인 얘기고 이게 이제 올라가는 힘이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그 시점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냐를 보면 뭐 여기 이 갭 자리까지는 떨어지지 않을까. 그럼 이 갭 자리에 갔을 때는 이제 갭을 통과해서 완전히 박살이 나느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지지를 하느냐 이게 종목이면 그냥 레버리지를 구수하지 않았다면 반등하고 떨어지는 거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예, 근데 레버리지 많이 썼으면 이런 자리에서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더라도. 예.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있고 그 주식 선물이 좋은 게 이제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거. 공매도하고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거. 예, 그리고 그 개별 저기 지수 선물하고 달리 종목 선물 한 500만 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예, 돈을.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접근하기가 쉽고 그리고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했을 때 내리는 게 훨씬 쉽습니다. 예, 그렇지만 또 그래서 여기 베팅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게 어디까지나 이제 우리의 어떤 현물에 대한 해지가 돼야 되지 선물에 대한 아니 하락으로 돈을 벌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예, 심리가 아주 못되게 됩니다. 박살 났으면 좋겠다. 심지어 전쟁 터져가지고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온갖 나쁜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심리가 비틀어지고 나빠지면 시장을 보는 눈 자체가 흐려집니다. 그 나빠진다는 게 결국은 욕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매도에 박아놨다. 제가 이걸로 가지고 뭐 이걸 가지고 팔자를 펴보겠다. 이걸로 수억을 벌어가지고 뭐 돈을 벌겠다 이런 목적이 아니라 그냥 너무 과하니까 이건 떨어지는 게 맞지 않나. 그래 여기서 떨어져야 요 고가에 산 피해자들이 그나마 줄어들지 않을까. 뭐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떨어질 것 같고 너무 또 과하고 이 에코프로비엠이 갖고 있는 역량이나 미래 가치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너무 말도 안 되게 올라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점하는 업체도 아니고 삼성 SDI가 뭐 거래를 하고 있지만 자체 생산하는 것도 있고 전고체로 넘어갔을 때의 문제라든지 다양한 어떤 위험 그리고 LG화학이 특허 관련해서 소송 진행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거 자체가 탄산 리튬에서 수산화 리튬 물론 이제 양극재는 여기서 추가가 되겠지만 이게 핵심인데 이거 중국 업체들도 다 하는 겁니다. 심지어 예전에 저도 할 뻔했습니다. 이거 중국에서 탄산 리튬 공급받아서 이 수산화 리튬 생산하는 거에 저도 할 뻔했는데 그 중국에서 확실히 공급되는 걸 확인을 해보자라고 했더니 이게 안 되는 그래서 그랬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에코프로비엠 주가가 너무 과하다. 근데 이걸로 만약에 제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에코프로비엠 망해버려라, 불나라, 뭐 온갖 나쁜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그렇게 꼬이면 주식 투자로 절대 돈을 못 법니다. 그런 나쁜 마음으로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유동성이 계속 늘어나고 통화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전반적으로 우상향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나쁜 경영자들이 많아서 우상향할 만하면 이렇게 해서 회사가 잘 될 것 같으면 상장 폐지로 지만 먹고, 회사 안 될 것 같으면 주식 찍어내서 떨어지고, 주식 찍어내서 떨어지고, 다른 것 때문에 떨어지고, 일감 몰아주게 해서 이 회사가 먹어야 될 이익이 다른 데 다 새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안 올랐던 부분도 큰데, 근데 이제 그런 나쁜 환경에서도 또 삼성 같은 경우는 주식 유상증자를 거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 주식을 보면 대체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이 크고, 그 안에서도 또 양심적으로 잘하는, 이 양심이란 것은 주식 숫자, 주주에 대한 마음으로 한정을 합니다.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을 찾으면 아닌 거는 버리면 되고, 맞는 거는 거기 계속 투자하고 길게 가져가면 되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구조 때문에 주식이 안 오른 측면이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과한 일이 났을 때는 매도를 한번 대응을 해본다는 정도. 그렇게 해서 간간히 용돈 정도 벌고 큰 건 이제 올라가고, 이런 나쁜 종목들은, 이 나쁘다는 게 에코프로비엠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주가가 이만큼 과열이 됐던 부분, 그러니까 앞으로 피해자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부분, 주식 투자자들한테 동업자 정신을 갖고 있으면 그런 피해가 결국은 나쁜 일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런 나쁜 부분에 대해서 매도나 이런 걸 대응을 해서 좀 정상화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게. 왜냐면 주식 선물 매도하면 여기에 따른 주식 선물 매도하면 이걸로 수익이 났을 때 이 수익이 어디서 옵니까? 증권사가 맞췄으니까 줄게, 이런 홀짝 게임이 아니라 우리가 주식 선물을 매도하면 여기에 이제 대주가 들어가서 공매도가 같이 들어갈 겁니다. 이걸 보완을 해줘야 되니까. 아니, 수익이 났을 때 이 수익을 줘야 되니까 여기 이 상품에 맞는 매도가 들어갈 거고, 그러면 이런 자정작용을 우리가 만드는 데 기여를 해서, 그래서 피해자도 줄이고 수익도 보고 이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길게 봤을 때는 이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정부가 밀어주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외국인 매수도 늘어났고, 어느 정도 바닥은 다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가 당장 재미없지만 한 2, 3년 후에는 승자 독식으로 지금보다 또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이익을 바탕으로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시장이 또 열리게 될 것이다. 한 3, 4년 후에는. 거기다가 우리 경제 성장률을 봤을 때는 결국 제로 금리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제로 금리에서 발생하는 유동성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에 큰 장이 한번 열릴 것이다. 그 마지막 잔치에서 수익을 내야만, 그 뒤에 뭐 인구가 줄고 경제가 엉망이 되고 우리가 필리핀처럼 몰락한다 하더라도 그때 한번 잡아놔야 그래 우리가 그나마 그 안에서는 품위를 지키고 살 수 있을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